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교도소에서 주식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오너십 마인드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2.4%, 나스닥이 마이너스 5.1%, S&P 500이 마이너스 1.7%인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좀 떨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조정 국면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 만만치 않다. 기술주 일제 약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인플레와 조금 관련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좋았었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이날 특히 그동안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3.16%로 의외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도요타가 뒤늦게 전기차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여주며 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원을 전기차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해서 미국 대표 자동차 업체라 볼 수 있는 GM과 포드가 일제히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내일 나올 FOMC 정례회의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 금리 인상 신호에 주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이제는 되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히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얼마에 어떻게 인상이 될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될 건지가 좀 우려스럽다는 건데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인 모습을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바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 내 코로나 확진 사례의 3%가 오미크론이다라고 합니다. 3%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 사례의 3%가 오미크론인데 델타 변이가 96%이고 오미크론이 3%라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가 다수종 이미 확인이 됩니다만 12월 초에 오미크론의 비중은 0.1%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월 중순인데 3%로 늘었다는 건 30배가 순식간에 늘어난 셈이니까 확산세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평가액 4,300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은 조금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디즈니는 아직까지 정상화되려면 테마파크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AT&T 같은 경우는 통신주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 5G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하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5G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투자를 확실히 해놓은 통신 3사 AT&T, 버라이즌, T모바일 같은 경우는 꾸준한 수익이 담보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입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빠졌지만 지금이 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블록이라고 바뀐 스퀘어는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조금 주가가 연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실제로 그 잭도시가 발행한 백서 앞으로 블록을 어떻게 만들겠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핀테크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너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한번 시간을 갖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스퀘어의 미를 믿으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5만원, 애플 1만원, 알파벳 1만원, 메타 1만원, 엔비디아 37만원, 블록 10만원, 유니티 40만원, AT&T 5만원 총 100만원 매수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유니티를 조금 좀 약간은 힘을 실어서 담았고요. 저는 여유롭게 게으름을 좀 부리고 싶을 때 유튜브를 보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무심하게 보다가 마음에 콱 하고 박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저는 엄마가 총에 맞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라고 자극적인 문장으로 어그로를 끄시고 계시는 이 유튜버분은 작심만일이란 구독자 17.7만 명의 동기부여 영상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근데 뭐 이 어그로를 떠나서 내용이 되게 좋아가지고 정말 잘 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면 뭐 현재 매일 소비하는 물건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단 한 번의 거래로 평생 가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분은 교도소에 갔다 오신 분이고 교도소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의 이 흑인 남자분은 보통의 그 많은 경우에 어려운 흑인의 표본을 보여줘요. 어려서 가난하게 살고 엄마가 총에 맞는 것도 보고 힘든 시절 거리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맞물려서 오히려 거리에서의 위험한 생활보다 단절된 교도소에서 안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안전하게 책을 읽으면서 더 이상 뭐 총 맞을 일도 없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책을 몰두하게 되고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어떤 백인 남자와의 대화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경험을 한다라고 밝힙니다. 정확히 위 영상에서 그 교도소의 저 흑인 남자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백인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궁금함이 영상을 보면서 좀 들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말하는 부에 대한 통찰을 살펴볼 때 아마 부자였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남자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한 백인 남자를 만났어요. 이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가 제게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게임을 잘못하고 있어. 이봐, 잘 들어. 세상엔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있어. 근데 너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게임을 하고 있지. 부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해. 첫 번째, 돈과 시간을 바꾸지 않고. 두 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전달한다.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돈과 시간을 바꾸지 않는다는 첫 번째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것으로 돈을 벌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시간만 많이 들여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을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시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실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많은 시간을 일할수록 돈이 버는 구조에서 벗어나시죠. 그래서 꼭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소유권, 영상에서의 남자는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이키 신발을 10만 원 주고 내가 사면 이것은 그냥 일회적인 한 번의 소비적으로 돈을 써버리는 행위로 끝이 나지만 10만 원의 나이키 주식을 사게 되면 10만 원만큼의 나이키란 회사에 대한 나의 오너십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팔지 않는 이상 평생 나이키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함께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부자들은 소유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이른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오너십이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이러한 소유권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많은 가치를 전달한다는 것은 사업의 영역과 좀 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돈을 쫓기보다는 타인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하고 더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좋게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더라 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스탁으로 매일같이 미국 주식을 사 모으는 것도 미국 주식에 대한 나만의 오너십을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나의 소비에 대한 오너십을 확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는 코카콜라, 내가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 내가 맞는 화이자 백신, 내가 시청하는 구글의 유튜브 같은 것에서 소비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의 주식을 삼으로써 내가 그 기업의 일정 부분의 오너십을 반드시 획득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 이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